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란 말이 있듯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 중 가장 노화가 빠른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하는데요. 중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는 불청객, 이 중년안이라고도 불리는 노화는 주로 40세 이후부터 발생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는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물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눈의 노화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노인성 황반변성인데요. 황반이란 중심 시력을 형성하는 부위로 손상이 생기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황반변성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려졌던 황반변성이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 황반변성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황반변성을 비롯해 당뇨 망막증과 녹내장 등 안과 질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상담받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곽건준 안과의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네, 날씨가 덥고 또 에어컨 같은 것도 많이 틀고 이러시니까 실내에서 또 눈 건조하다고 또 눈 질환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힘든 일이나 힘든 운동을 좀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특히 또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만이라도 좀 하는 일을 중지하시고 네. 눈 감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운동을 하는 것도 눈의 건강하고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눈과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너무 이렇게 무리하시면은 네. 심장이나 이런 순환기에 무리가 올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 황반변성증이라는 이런 안과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휘재 씨가 나와서 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실명을 할 수도 있는 황반변성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질환이 알려졌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황반변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황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이 황반변성의 병이 사실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인 사회에 거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그 당시에 한인타운에서도 병원이 있고 또 저기 팔로스버리즈 토렌스 쪽에 그 백인들 사회에서도 또 병원이 있어서 네. 반반씩 하면서 이제 그 진료를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한인타운에 있을 때는 황반변성이 뭐 한 달에 몇 명 볼 정도인데 이 백인들 사이에서는 하루에도 몇 명씩 제가 봤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유난히 그 서양인들에게 황반변성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피부에 색소가 많은 사람들이 그 황반변성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을 보면은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한인 사회에서 황반변성이 작았다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요즘 들어오면서 지난 20년 사이에 발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횟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퍼센티지가 늘어나는데 그 한국에 제가 학교에 나가서 한국 안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같은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래요? 자기네들도 네. 그전에는 황반변성이란 거를 그냥
책에서만 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한국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음. 역시 아무래도 그 우리 한인 사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그 서양화돼 가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음식 같은 게 네.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굉장히 그 특이하게 그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흡연. 네, 담배를 아, 피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률이. 네. 눈하고 흡연하고도 그 연관이 있군요. 담배는 사실 몸에 네, 백해무익이죠. 네. 모든 기관을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몸의 일부니까. 네, 음. 그래서 이 요즘 그 발생률이 지금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우선 이 황반 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사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음. 카메라. 네. 보면 앞쪽에 있는 그 렌즈가 그죠? 차가닥하면 앞쪽에 있는 렌즈가 불빛을 초점을 맞춰주고 네. 뒤쪽에 있는 필름은 그 불빛을 영상을 그 사진으로 이렇게 가능케 해주죠, 그죠?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 그 앞에 있는 수정체, 그게 음. 수정체가 그 까만 자의 가운데 있는 동작 뒤에 있습니다. 수정체가 초점을 맞춰주면 눈의 그 뒤쪽에 안쪽에 위치한 망막이라는 조직이 시력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망막이라는 조직이 그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게 망막을 레티나, R-E-T-I-N-A, 레티나라고 부르는데 이 망막의 가장 중심부,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심 시력을 형성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딱 맞으면 금메달 맞는 관약이고 거기가 아, 황반입니다. 이게 네. 영어로는 macula라고 그러는데요. macula. 그게 그 macula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안과에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황반부가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누런 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macula라는 뜻이 그걸 해석해 보면 점 아니면 무슨 어떤 흠집 이렇게 되니까 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아시죠? 그 예수님은 마리아께서 잉태하실 적에 네.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immaculate 그러니까 흠집이 없는 네, 네. 그죠? 인간 같은 그런 흠집이 없는 그런 태생을 하셨다고 하듯이 그 macula라는 게 흠집, 점 이런 뜻을 얘기하고 한 문자로서는 거기가 이렇게 점은 점인데 약간 좀 누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런 점이다. 그래서 아. 황반이라고 한 문자로 붙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황반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 눈이 이 망막으로서 넓은 시야를 다 이렇게 상하 좌우 사방을 다 보게 되는 거라 그러면 황반이라는 부분은 그 물체를 정확히 보고 인식하게 되는 그 중심 시력을 네. 맡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한 황반은 우리가 글을 읽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차 운전하거나 네. 이런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 정확한 시력을 주는 부분이 바로 황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황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병이 오게 되면 이것을 황반 변성 이걸 이제 주로 이것이 이제 그 나이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는 age related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오는 macular degeneration, macular 황반이 거기가 이제 퇴행성 변성이 온다, 망가진다 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황반 변성증에 관해서 이제 그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아주 그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증상이 물론 병이 오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네. 초기에는 증상이 물체가 조금 흐려 보이듯 하는데 이 무서운 것이 양쪽 눈에 한꺼번에 오질 않고 한쪽씩. 한쪽에 뭐 신축씩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다니는 우리한테는 이런 초기 증상이 올 때 본인이 이걸 모르는 그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한 눈씩 가려보기 전에는 알기가 힘든데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흐려 보이다가 이 제일 그 중요한 증상이 이 직선이 휘어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부가. 네. 그래서 전보 선택을 봤을 적에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 부분은 깨끗한데 똑바른데 뭐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이 약간 휘어졌다. 이게 가장
일찍 오는 증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물체의 어떤 한 부분이 그러니까 굴절돼 보인다는 거죠. 휘어져 보입니다. 네. 똑바르지가 않고. 예. 네. 네. 그러다가 근데 중심부만 그렇고 이 반면에 변두리 시야, 그러니까 상하 좌우 이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걸 모르고 지나면은 그 병이 서서 이제 진전이 되면서 시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보이는 부분이 이제 중심부가 맙시 흐려져 보이면서 공백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소위 중심부 맹점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서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실명까지도 흔히 갈 수 있는 병이 이 황반변성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중심 시력이 이렇게 좀 꺾여 보이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점점 더 시력이 떨어져서 한쪽을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다고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상 네. 사실상 5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실명, 그러니까 permanent blindness의 네.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쪽 눈씩 시작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시력을 잃고 그 다음 눈, 그 상대 쪽에 있는 그 눈이 또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똑같은 있습니까? 병이 옵니다. 아, 한 5년 내에 한쪽 눈으로 황반변성 시력을 잃었으면 예. 한 5년 내로 한 반 이상이 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 이거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박사님? 원인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네, 역시 이것은 크게 봐서 유전적인 그 원인에다가 네. 나이가 엎어진 겁니다. 아, 이게 그러면 퇴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질환 네, 퇴행성은 퇴행성인데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나이를 먹어야 그렇게 되지. 이런 유전자를 안 탄 사람은 나이가 90, 100대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이 먹는다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백내장, 흰머리, 얼굴 주름 이런 거는 나이 먹으면 누구나 물론 나타나는 시기가 다 틀리지만 네. 뭐 90, 100살 되면 흰머리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황반변성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증상이 바깥으로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네, 그리고 네.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올라갈 때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병률이 수직으로. 거의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냥 급히 올라갑니다. 급 강화가 아니라 급 상승하는 네, 거군요.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이 황반 변성이 아까 지금 나이가 들수록 아주 수직으로 그 발병률이 상승한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젊은 층에서는 이게 생기지 않는 거라고 저희가 좀 안심을 해봐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요즘 그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휘재 씨 같은 분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젊어도 이게 올 수 있고 특히 그 젊은 사람층에서 그 근시가 있는 사람, 네.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이렇게 그 외상을 입은 사람, 네. 뭐 공에 맞았다든가 외상을 입어서 어떤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부위로 이런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알 수 있는 게 없지만 이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이라는 이런 안과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제가 네. 야구공에 아주 눈을 맞고서 이렇게 기절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볼포비아가 제가 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황반 변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 가능성은 뭐 그 볼을 맞지 않으셔도 있지만 네. 네, 볼을 맞으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 볼을 맞으신 그 눈이 네. 눈이 다른 쪽 눈에 비해서 확률이 높다 봐야 되고 또 어.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갑자기 또 우울해지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도 이 발병이 될 수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군요. 네, 눈이 워낙
워낙 그 정밀한 조직이고 네.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흰자에 까만 자밖에 없지만 그 뒤로 들어가 되면 아주 정밀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시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실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이 나빠진다 하면 또 시력 떨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시력 저하하고요.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력 저하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까요? 그 일반적으로 시력 떨어진다는 게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내장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백내장이라는 건 이제 눈알 속에 있는 그 수정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뿌옇게 서서히 되죠. 혼탁이 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그 TV 화면을 보게 되면은 TV 화면 전체가 다 뿌얘집니다. 네네. 네, 근데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그 변두리는 깨끗한데 네. 내가 딱 보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배우를 얼굴을 가운데 있다면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 부분만 흐려집니다. 그 상하 좌우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력은 괜찮은데 중심 시력이 지금 보는 그 부분만 약간 시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황반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네. 그러면 법적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리 안과에서 하는 큰 차트에 제일 큰 글자도 못 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운전은 뭐 말도 안 되고 네. 스마트폰, 컴퓨터, 독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운전도 안 되고 네. 겨우 보행할 정도만 되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제일 실명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실명의 원인이 당뇨망막증이고 네. 50세 이상 사람들은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 이게 황반 변성이 무서운 게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5년 안쪽으로 다른 쪽 눈도 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네. 지능을 늦추거나 뭐 더디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걸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방법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집안에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기억하실 것이 그 황반 변성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내에 그 사람의 직계, 그러니까 형제들과 네. 자손들은 약 3분의 1 찬스가 있습니다. 30%요. 네, 그러니까 네. 만일 그 환자분이 형제가 뭐 9이다. 그러면 평균 한 3명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손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자손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 60이 돼야지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안과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그 지식을 쌓으시고 매일매일 또 자기가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금연, 담배를 끊으시는 게 중요하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주위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식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그 임상적으로 볼 때 그게 큰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푸른 야채 있죠. 녹색 네, 녹색 네. 야채 말하자면 무슨 뭐 그 시금치라든가 음. 케일 등등 이런 이런 거를 많이 잡수물 해서 네. 좀 늦출 수도 있고 네. 또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다음에 밖에 나가실 때 태양빛을 막아주는 자외선 방지 네. 선글라스 착용. 네, 중요하고 네. 네. 근데 역시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걸 다 강조는 하지만 사실 가장 그 큰 원인은 역시 유전적으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네. 이게 오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 과학으로서 이걸 막는 그런 방법들이 뭐 비타민 A, AREDS 비타민을 먹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그 초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갈 때 소위 네. 이제 건성하고 습성이 있는데요. 건성에서 습성으로 갑자기 바뀔 때 그때 제일 먼저 잡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잡아서 치료를 하면은 실명까지 가는 위기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너무 늦게 오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부모나 형제 중에서 황반변성의 이 안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본인이 현재 괜찮다고 지금 간과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좀 젊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역시 이런 이 병도 그렇지만 많은 병들이 네.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그 나의 그 무기가 이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이게 어떤 병이고 이럴 때 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그죠? 네. 네. 그래서 황반변성에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갑자기 눈이 간지럽다고 막 달려오시거든요. 황반변성은 근지러운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병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안 놓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요, 좀 저희가 알아야지 미리 또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고객이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양광 전문업체 엠그린솔라, 명품 야마하가무이 고반발 스타덤 미국 총판 한인유일 홈마지거래 공인딜러 올림픽골프, 살아있는 산낙지와 산성게가 콤보 스페셜에 포함되어 있는 베버리와 킹슬리에 위치한 횟집 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 상담 전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13-520-1540번, 520-1540으로 평소 궁금하셨던 안과 질환에 관한 문의 저희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카톡으로 질문 주실 분들은요,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데스크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고객이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양광 전문업체 엠그린솔라, 명품 야마하가무이 고반발 스타덤 미국 총판 한인유일 홈마지거래 공인딜러 올림픽골프, 살아있는 산낙지와 산성게가 콤보 스페셜에 포함되어 있는 베버리와 킹슬리에 위치한 횟집 섬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곽건준 안과의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이 안과 질환 중에서 실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황반변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네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까 50대 이하에서는 그 당뇨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하셨고, 네. 50세 이상에서는 황반변성증으로 이제 실명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네. 하셨는데 이게 시력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황반변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면은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드라마도 못 보고 그죠? 네. 책도 못 보고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되니까 네, 발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 되죠. 그죠? 네. 특히 LA에서는 운전을 못 하면 가지를 못 하잖아요. 신발이 그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운전도 안 되고 또 운전을 포기하시고 버스 타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 사고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말하자면 뭐 보행하실 적에 바닥에 이렇게 뭐 물이 있다든가 뭐 기름기가 쏟아졌다든가 아니면 걸림돌이 있을 적에 그걸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 나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층계를 내려갈 때는 더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안경 같은 걸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그 정형외과의 병동에 네. 그 크게 다쳐서 들어오신 노인들을 보면요, 뭐 히프가 부러졌다든가 다리 부러져 보면은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시력이 나빠지면 그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전체 몸 건강에 굉장히 그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그러게요. 2차, 3차 사고를 불러일으킨 건데 아까 이제 일반적인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으로 인한 그런 시력 저하의 차이점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좀 요즘 눈 시야가 좀 흐려진 것 같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사물이 좀 이상하게 보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게 노안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그 안과를 찾으셔서 검진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오늘도 굉장히 덥고 이번 주, 지난주 상당히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태양빛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 외출하거나 이렇게 다니실 때는 이제 보통 선글라스 같은 거 많이 끼시곤 하는데 이거 선택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요. 어떤 마트에서 15불짜리 그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요. 적혀 있기는 100% UV 프로텍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UVA와 UVB가 다 프로텍트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서 여쭈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써 있으면 지금 새로 구입하실 때는 그렇겠지만 제 걱정은
그 선글라스를 너무 좀 불량품을 사시면은 네. 그 UV 코팅, 그러니까 그 자외선 방지용 코팅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벗겨지게 되면은 네. 선글라스는 이게 좀 어두우니까 음. 태양에 밖에 나가셨을 적에 선글라스를 끼면은 어두우니까 그 선글라스 뒤에 있는 우리 눈의 까만 동자가 네.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수학적으로 이 동그라미가 그 지름이 2배가 되면은 네. 면적은 4배가 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대개 한 2배, 3배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 광선의 그 자외선이 뭐 4배, 9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다크한 거, 그 어두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UV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도리어 안 쓰는 것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저렴한 거는 그런 불량품이 있을 수 있거나 너무나 쉽게 어떤 그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는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들어왔는데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는데, 방송을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원인이 뭐고, 예방법이 뭔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범 변성의 예방이요. 네. 네, 황범 변성의 예방이 그렇게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된 건 없는데 우선 하실 수 있는 게 그 안과에 오셔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죠? 황범 변성이 아예 없으면, 그죠? 지금 만약에 전화 주신 분이 물론 목소리가 젊어 보이시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뭐 90대셨는데 황범 변성이 아예 없다. 그럼 그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세에 황범 변성이 벌써 초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대책을 아시고 그 여기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지식을 일단 얻으시고 그다음에 담배를 끊으시고, 그죠? 그리고 네. 저 야채들 있죠? 시금치니 이런 그 녹색 야채들을 많이 드시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AREDS라는 그런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그 검사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루틴이며 지아젠틴, 징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특수 비타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큰 약국에 가시면은 AREDS라고 쓴 그런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 브랜드로 아이캡스, 아큐바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서 드심으로 해서 조금 발생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황반 변성 증세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첫째네요. 그렇죠. 내 상태가 어떤가를 아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실이 그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라디오 볼륨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발견했을 경우 저기 안과에 가면은 그냥 근본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는 건가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현대 과학을 다 동원해도 완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황반 변성이 지금 그 어느 상태인가를 우선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걸 이제 건성이라고 합니다. dry AMD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 이제 황반에 이제 노폐물이 축적되는 바람에 시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습성으로 변합니다. wet하다는 게 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 황반 밑에 마치 네. 그 잔디에 잡초가 자라듯이 황반 밑에서 그 비정상인 혈관이 새로 생깁니다. 그 혈관이 체액을 내보내거나 출혈을 일으키면은 거기 이렇게 물집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황반이 젖었다, 그 wet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빨리 치료를 안 받으시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녹내장하고는 다른 건가요? 노- 황반변성은요? 녹내장이요? 네. 네, 그럼- 녹내장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시신경 선이 망가져서 주변 시야가 좁아지니까 황반변성은 거의 뭐 반대쪽이라고 볼 수 있죠. 황반은 주변은 괜찮고 중심이 망가지니까. 네. 녹내장은 거꾸로 주변이 뺏기면서 중심은 맨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황반 변성에 의심 가시면 이제 가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황반 네. 변성이라는 병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쭤보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활에서 조심하게 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자가 검사 한번 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습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인데 현재로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 비정상 혈관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안구에 그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없고요. 수술 방법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카톡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요, 황반 변성은 아니신데요, 시신경에 조금 큰 종양이 있으시대요. 신경이기 때문에 수술은 안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2년마다 검사를 해서 그 종양 크기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시랍니다. 하지만 종양이 커질 수도 있고 시신경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이제 조언을 들으셨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참고로 이분은요, 직업상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많이 지금 눈 상태가 건조하시고 시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계시대요. 예. 우선 그 시신경선에 종양이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잘 검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정기 검사를 꼭꼭 다니시고 네. 그리고 시야 검사라 그래서 네. 그 시신경선의 기능이 결국은 그 망막과 황반에서 받은 그 시력을 뇌에 연결하는 작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나 하는 거를 체크하는 것이 시야 검사라 그럽니다. Visual Field Test라 해서 네. 이렇게 동그란데 머리를 집어넣고 앞으로 똑바로 보면서 불이 반짝거려서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답을 함으로 해서 네. 그 보이는 범위를 측정하는 그 시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정기적이라는 게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야 그 종양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네. 크기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컴퓨터를 많이 보시고 뭐 그래서 눈이 건조하시다 그러는데 네. 그거하고 이 시신경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컴퓨터를 많이 보신다 해서 시신경선이 망가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물론 컴퓨터를 많이 보시거나 눈을 많이 사용하시면 네. 피곤 건조증이 더 빨리 심하게 오니까 네. 인조 눈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네. 네, 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공 눈물 저희가 이제 오버 더 카운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반드시 또 처방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인공 누액이? 인공 눈물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거는 화학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네. 처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건강보험도 안 듣고. 네. 그죠? 물이니까. 음. 물을 의사가 뭐 물을 처방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네. 진짜 그 인공 눈물이라 그러면 그거는 약국이고 그로서리 네. 식품점 가서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가끔은 혼동되는 것이 그 눈이 안구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앞으로 이제 1년, 5년, 10년 후에 더 건조되는 그 속도를 줄여주는 네. 그 건조 예방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 그 점심 박스, 벤토 박스처럼 나와 있는 거를 열어서 작대기를 따서 쓰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약이니까 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2번 쓰신데 그거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화학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의사가 뭐 2번 쓰라 그러면 딱 2번만 써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그런 약이 있는데 네. 그 소위 그 건조 예방 약을 인조 눈물하고 혼동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인자 눈물은 거기는 화학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독을 해서 눈의 그 염분과 맞춰서 소독된 그 병에다가 담아서 파는 거지 네. 그 안에 화학품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인공 눈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방금 말씀한 그 예방액을 넣으면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공 눈물이 필요한 그냥 처방전을 안 받으신 분이 뭐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그 처방을 받아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지금 그 말씀드린 그 건조 예방약은 네. 굉장히 그 안전도가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쓰시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이스크에서는
곽건준 안과의 안과 전문의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저희 안질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고객이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양광 전문업체 엠그린솔라, 명품 야마하 까무이 고반발 스타덤 미국 총판 한인율 홈마직거래 고객들라 올림픽 골프, 살아있는 산낙지와 산성게가 콤보 스페셜에 포함되어 있는 베버리와 킹슬리에 위치한 횟집 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13-520-1540번으로 평소 안과 질환에 관한 문의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하겠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실 분들은요. 라디오 코리아 1540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고객이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양광 전문업체 엠그린솔라, 명품 야마하 까무이 고반발 스타덤 미국 총판 한인율 홈마직거래 공인딜러 올림픽 골프, 살아있는 산낙지와 산성게가 콤보 스페셜에 포함되어 있는 베버리와 킹슬리에 위치한 횟집 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곽건준 안과의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 모시고 여러 가지 안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잠시 전에는 황반변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실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죠. 이 백내장과 녹내장에 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 눈 한쪽에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점 같은 거 이런 거가 많이 보여요. 오른쪽 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당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몰라서요. 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제가 한 10년 됐죠. 아, 이렇게 된 지가 10년 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겁이 나서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 좀 받아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데 뭐 네. 가끔가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이 눈이 뜨는 게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이걸 뭐 우리말로 비문증, 날파리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카메라를 생각해 볼 때 앞에 렌즈가 초점 맞춰주고 뒤에 필름이 사진을 잡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사람 눈에서 이제 수정체가 앞에서 초점 맞춰주고 뒤에 망막이 이제 시력을 잡는데 네. 사진기는 그 렌즈와 필름 사이가 비어 있지만 사람 눈은 그 렌즈와 망막 사이가 허공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깨끗한 젤리액이 차 있습니다. 마치 생달걀 흰자위가 좀 더 딱딱하고 100% 투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젤리액이 유리체라는 게 차 있는데 그 유리체 안에 그 100% 투명함을 잃고 거기에 불순물들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런 불순물들이 까만 점들이 그림자를 일으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뇨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그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 때문에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터져서 피가 나게 되거든요. 그럼 피가루들이 망막 앞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그림자를 일으키니까 그런 까만 것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는 그런 위험한 즉시 치료를 필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벌써 이런 지가 10년이 되셨는데 눈 검사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이건 자연 노화 현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00% 투명한 그 젤리 액체에 노화가 와서 그게 부분적으로 액체화가 되고 부분적으로 응고가 되면서 그 뭉친 부분들이 그림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까만 게 보이는 소위 그냥 정상적인 노화성 비문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중에 가끔 가다가 굉장히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젤리액이 움직이다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네, 또 박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신다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주는 못 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는 하는데 네. 요즘에는 가끔 눈이 이렇게 간지럽고 이렇더라고요. 근지러운 건 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증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 비문증이라는 게 당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망막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연 노화로 그렇게 되는데 검사를 자주 받으셨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담당 안과 의사 선생님으로 들은 거를 간주해서
그걸 거라 제가 생각하고요. 근지러우신 이유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알러지성일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워낙 덥고 건조하니까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면 또 이렇게 근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눈이 피곤하고 이럴 적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하신 인공구 인조 눈물.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좀 넣는 거는 괜찮아요? 네, 특히 요즘 같이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그걸 이렇게 비닐로 백에 넣으셔갖고 냉장고 놓다가 좀 시원하게 해서 넣어보세요. 예. 그러시면 그 수분이 보충이 돼서 건조증도 풀어주고 또 근지러운 것도 좀 없어지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자주 넣으시고요. 한두 번 넣어서는 안 되고 좀 자주 네.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우, 지금 전화가 꽉 찼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라식 수술하듯이 노안도 수술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연세가 어떻게 않습니다. 되십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0대 초반인데요. 네, 네. 안경 쓰시죠, 뭐. 네. 안경 쓸까요? 네, 안경만 쓰시면 잘 보이시죠? 안경 쓰면 잘 보이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가끔씩 가만히 있는데 눈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그런 네. 꽉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거는 많이 왜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듣는 증상인데 그게 제일 심할 때가 언제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에 뭐 TV를 좀 많이 보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그냥 꽉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예리한 바늘 끝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이해가 눈꺼풀의 염증에 의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잡았을 적에 눈을 이렇게 어떻게 돌릴 때 콕 찔러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흔한 경우는 이 대기가 워낙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100년 만에 제일 심한 가뭄을 지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면 안구의 까만 자의 표면이 점점 건조해지는데 이런 경우 건조해지다가 표면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입술이 건조해지면 매끈하던 입술이 뻣뻣해지다가 거칠어지다가 쫙 갈라지면 마치 가시가 찌른 것처럼 따끔하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눈의 표면이 너무 심하게 건조할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조 눈물을 구입하셔서 냉장고 넣어서 시원하게 했다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점심 식사 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식사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정기적으로 한 4번, 5번 써보십시오. 선생님, 네, 근데 그게 눈 동자의 서페이스가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많은 때에 네. 그 코 쪽으로 이렇게 새처럼 생긴 그 코 쪽에 제 끄트머리 있죠? 네. 코너. 예. 거기가 가장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혹시 속눈썹이 찌르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지만 그건 의심해봤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안과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를 본인 눈을 받는데 봐서는 제가 볼 수가 찔릴 없습니다. 때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눈 주위를 보고 눈썹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랬거든요. 아주 검안경으로 확대하기 전에는 그 조그마한 속눈썹이 특히 이게 하얗면요. 연세가 들어서 예. 속눈썹이 하얗게 되면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검안경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과에 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 써보시고 안 되시면 한번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지금도 많은 분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 방송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다음 달에 모실 때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요. 곽건준 안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213-484-1000번, 213-484-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더 깊은 상담 그리고 진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곽건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